자, 거기 21번, 24번 독서 지문을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마 문과 학생들 중에서 과학 지문이 약한 학생들이 이제 이 지문을 해결하기 좀 힘들었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과학 지문은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대상을 찾아서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고요. 맞죠?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혈액을 통해서 운반된 노폐물이나 독소는 주로 콩팥의 사구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여과된다. 사구체는 모세혈관에 뭉쳐진 덩어리로 보먼주머니에 담겨있고, 사구체는 들새동맥에서 유입되는 혈액 중 혈구나 대부분의 단백질은 여과시키지 않고 날새동맥으로 흘려보내고, 물과 요소, 나트륨과 포도당 등과 같은 작은 물질들은 사구체막을 통과시켜서 보먼주머니를 통해 세뇨관으로 나가게 한다. 이게 바로 뭐다? 그렇지. 사구체 여과에다 밑줄 그어보세요. 이 사구체, 여기서 설명한 대상이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대상은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이건. 이게 다 이해가 안 돼도, 부분적으로, 사구체가, 그래. 일부는 흘려보내고, 일부는 뭐 한다? 여과하는구나. 이걸 우리 사구체 여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건, 힘이 필요하다? 밑에 봐.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사구체로 흘러 들어온 혈액을 사구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이 주로 들새동맥과 날새동맥의 직경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구체로 혈액이 들어가는 들새동맥의 직경보다 사구체로부터 혈액이 나오는 날새동맥의 직경이 작아요. 이에 따라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보다 나가는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자연히 사구체의 모세혈관에는 다른 신체기관의 모세혈관보다 높은 혈압이 발생한다, 안 한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이 단어입니다. 혈압에다 동그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혈압으로 인해서 사구체의 모세혈관에서 사구체 여과가 이루어진다. 끝. 사구체 혈압은 동맥이 혈압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혈압은. 알았죠?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은 아니잖아.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그럼 봐봐. 여기까지 무슨 체 여과? 사구체 여과. 알았죠?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혈압.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죠? 이해하면 간단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래서 선생님 분명히 해서 지금 4월 11일 학평 전까지 요번에 비문학이 많이 틀린 학생들은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요약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알았죠? 그래야지 4월 달에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요? 사구체막은 사구체 여가 발생하기 위해서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사구체막의 구조인데요. 봐봐. 이걸 진짜 이해를 잘한 사람은 선생님 봐봐. 여기서 사구체막의 구조를 왜 설명했냐 이게. 왜 설명했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구체막은 모세혈관 벽과 그 다음에 기저막과 보먼주머니 내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혈관 벽은 뭐합니까? 평평한 내피세포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내피세포들의 구멍이 있으면 내피세포들 사이에도 구멍이 있어. 이 때문에 사구체 모세혈관은 다른 신체기관의 모세혈관보다 동일한 혈압으로도 100배 정도 높은 투과성을 보이는 게 모세혈관 벽이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이제? 기저막이 있겠죠. 그죠? 됐죠? 그래서 기저막은 뭐합니까?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밑에, 기저막은요, 이렇게 돼요. 기저막은 내피세포와 보먼주머니 내층 사이에 비세포성 젤라틴 층으로 콜라겐과 당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콜라겐은 구조적 강도를 높이고, 당 단백질은 내피세포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의 여과를 억제합니다. 이 여과를 억제한대요. 이는 알부민을 비롯한 작은 단백질들이 음전하를 띠는데 단 단백질 역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결국 뭐가 가능한 거죠? 여과를 억제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서로 다른 전하가 되면 붙겠죠. 그죠? 그죠? 근데 같은 전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과를 억제하는 게 바로 이거다. 밑에 보먼주머니 내층은 뭡니까? 그랬더니 문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발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각각의 발세포에는 돌기가 나와서 기저막을 감싸고 있죠. 돌기 사이의 좁은 틈을 이용해서 여가액이 빠져나오면서 보몬주머니 내강에 도달한다. 나봐. 대부분 이제 문과 학생들이 또는 이과 학생들 중에 이제 등급이 좀 낮으면 이런 지문 읽는데 약간 힘들어합니다. 왜 힘드냐면 이런 지문이 읽을 때 꼭 머릿속에 남겨야 될 대상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러면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약간 어렵다는 느낌을 받아요. 알았죠? 이런 지문 읽을 때는 분명히 천천히 읽으면서 대상들을 다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뭘 알아야 돼요? 사구체막, 모세혈관벽, 기저막. 됐죠? 기저막만 알면 안 됩니다. 기저막에 모두 알아야 돼요. 콜라겐, 단백질. 됐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지막에 보몬주머니 내층. 이런 대상들을 다 찾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이해됐지? 일단은 전체 내용은 이겁니다. 전체 내용은 사구체막의 뭐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사구체막의 구조다. 근데 왜 사구체막의 구조를 설명했을까? 나봐. 여기까지 이거야. 첫 번째 문단은 뭐의 여가? 사구체의 여가. 사구체의 여가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혈압. 그 다음에 사구체막의 뭐를 설명해? 구조. 왜 설명했겠냐 이게. 한편 사구체막을 사이에 두고 사구체 여가를 억제하는 압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구체 여가를 억제하는 압력이 발생. 밑줄. 그러면 사구체 여가를 촉진하는 건 뭐죠? 질문했잖아, 얘들아. 혈압이고요. 알았죠? 이해됐습니까? 사구체 막을 사이에 두고 사구체 여가를 억제하는 압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 설명한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 설명한 거예요. 알았죠? 이해된 거죠? 그래서 밑에서 혈액 속의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여가되지 않기 때문에 사구체 모세혈관 내에 존재하고 보몬주머니 내강에는 거의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잘 보세요. 이것 때문에 따라서 보몬주머니 내강보다 사구체 모세혈관의 단백질의 농도가 높다. 이 결과 보몬주머니 내강의 물이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해서 뭐가 발생한다? 삼투압이 발생하는데 삼투압을 혈장 교절 삼투압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몬주머니 내강에 도달한 여가액에 의해서 보몬주머니에 뭐가 또 발생한다? 수압이 발생하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 이 압력은 보몬주머니 쪽에서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가를 뭐한다? 결과적으로 여가를 발생시키는 압력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혈압. 됐죠? 여가를 억제하는 압력은 뭐다? 그죠? 삼투압과 수압이다. 오케이? 이해됐죠? 네. 이거의 차이에 의해서 실제 여가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과생들 중에서 이제 생명과학 한 사람들은 훨씬 더 이야기가 편하죠. 근데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 나 지금 생명과학을 모르는데 그러면 생명과학을 따로 아닙니다. 너희들이 수능 때까지 비문학 지문을 읽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지문들을 다 경험하게 돼 있고요. 알았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은 다 경험합니다. 제발. 그러니까 비문학은 여러분들 반드시 읽고 이해해서 문제 풀고 내가 읽은 내용의 중요한 용어들은 그래도 머릿속에 축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와서 그냥 문제 풀고 답 맞히고 끝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비문학도 뭐가 필요하다? 축적이 필요하다. 아니 내가 아는 게 많아야지 신문을 읽고 이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내가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시험지에 내가 아는 게 많아야지 점수가 올라간다고. 됐죠? 그래서 밑에 질환이 있지 않는 한 삼투압과 수압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질환이 있으면 변할까 안 변할까? 아니 질환이 있으면 변하겠죠. 맞죠? 병이 있으면 변하겠죠. 그러나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요. 이 같은 변동은 생명 유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조절 기능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즉 콩팥은 심장의 수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혈압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기 조절은 바로 뭘 가지고 한다? 밑줄과 들새 동맥의 직경을 조절해서 한다. 끝. 네. 지금 이해됐죠? 이게 바로 무슨 체 여가다? 요약하면 뭐죠? 사구체 여가를 발생시키는 건 뭐? 혈압. 억제하는 건 뭐다? 삼투압과 수압. 됐죠? 이게 이 지문 내용 전부 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내 머릿속에는 간단한 것만 남길 수 있는데 안 되면 여러분들 많이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봐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들은 기점하게 단백질과 상반된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반된 전하를 띠기 때문에 여가가 억제될 수 있다? 아니죠. 동일한 전하를 띠기 때문에 여가가 억제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잘못 듣다는 걸 꼭 찾아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왜 상반된데 왜 여가가 억제됩니까? 이러지 말고 알았죠? 상반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가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밑에 있는 거 기저막을 감싸고 있는 보문주머니 내층의 발세포 돌기 사이에 여가액이 빠져나온다? 있었죠? 아까 사구체 막의 구조에 있었죠? 질병이 생길 경우 혈장 삼투압과 뭐가? 수압이 달라질 수 있죠?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기저막은 비세포성 젤라닌층으로 콜라겐과 당단백질 구성되어 있다. 맞죠? 사구체 막 설명할 때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를 통해서 물이나 포도당이 어디 있었죠? 이거?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이걸 다 일일이 가서 비교해서 문제를 푼 건 혼자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알았죠?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이걸 다 일일이 지문에 가서 비교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풀 때. 22번 문제. 그림이 잘 안 보이죠? 미안합니다. 일단 시험지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세요. 됐죠?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세요. 3점짜리인데 많이들 틀렸죠? 자, 한번 볼까요? 선택지에. 가에 있는 가가 뭐죠? 가가 뭐죠? 모세혈관. 나가 뭐죠? 보문 주머니 내각.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자, 모세혈관에 있는 내피세포층의 구멍들을 통해 노폐물이나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다. 이게 당연한 말 아닙니까? 네. 맞죠? 이거 문제될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가의 혈압이 콩팥의 자가 조절 기능의 훼손으로 감소하면 봐봐. 혈압이 감소했어요. 감소하면 실제 여가압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네. 혈압이 감소한다는 건 여가 촉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여가압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여가가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나에 도달하는 여가액이 감소하면 나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떨어질까요? 수압이 떨어집니다. 수압이 떨어지면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억제하는 힘이 떨어진 겁니다. 알았죠? 그럼 당연히 실제 여가압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됐죠? 그 다음에 나에 도달한 여가액에 의해서 발생한 수압은 가의 혈압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지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럼 야 봐봐. 나에 도달한 여가의 수압은 억제하는 힘이고요. 가의 혈압은 촉진하는 압력이지요. 네. 맞죠? 서로 정반대 방향이 맞습니다. 됐지? 가 나는 단백질 농도 차이가 감소하면 감소한다는 건 뭐가 떨어진다는 거죠? 뭐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삼투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 당연히 실제 여가압은 뭐해야 증가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네. 실제 실제 여가압은 뭐라고? 얘하고 얘는 선택지가 같은 겁니다. 이해됐죠? 네. 선택지가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럼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23번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기억의 이유입니다. 기억이 뭐죠? 생명 유지 능력이 있대요. 뭐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죠? 마지막 문단에? 들새동맥의 직전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그냥 비교만 해도 됩니다. 알았죠? 답은 2번이 답인 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이건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4번이 어휘 문제인데 대체로 이제 상위권 학생들도 어휘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어휘 문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건 감각입니다. 뭐라고요? 감각이 좋아야 됩니다.
알았죠? 언어 감각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이건 문맥적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묻고 있지만 사실 문맥적으로 비교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에 조건에 붙여서 내용을 제한하는 건 뭐라고 하죠, 이거? 제약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디귿의 억제란 말은 무슨 뜻이죠? 억누르다 이 뜻입니다. 억누르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답이라는 건 알 수 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혹시 나 봐봐. 고3 학생들 중에 선생님 내가 과학 지문이 좀 자신이 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학 지문을 나중에 여러분 EBS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 같은 책을 통해서 과학 지문을 경험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알고 있으면 되고, 과학 지문은 다른 지문보다 지문을 읽을 때 약간 시간을 더 써도 됩니다, 사실. 내가 자신이 없는 지문. 아니, 여러분, 모든 지문을 다 똑같은 시간에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과학 지문 같은 경우 특히 원리를 설명하거나 구조를 설명하는 지문들은 천천히 읽으면서 정확하게 대상들을 다 찾으면서 읽는 게 필요하다. 알았죠?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됐죠?